근데 그 중에 AIS 정보를 하나 찾아냈어요, 또 감독님이. 하나 찾았습니다. 여러 개는 아니고 딱 하나. 지금까지 얘기는 배가 이렇게 됐는데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다. 이 35초간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정전도 아니고 AIS 장치가 꺼진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더 이상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발표한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러면 그 35초 구간만 분실된 거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았거나 기록된 걸 삭제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고장도 나지 않았고 정전도 아니니까. 삭제했거나 자.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신이 제대로 안 됐거나. 수신이 제대로 안 돼. 그게 정부에서는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됐거나 누군가가 뭘 조작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고 뭐 L 정보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구간에. 외에는 없어요. 그냥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예, 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특이한 현상 아니다. 이런 네. 말은 이제 덧붙이고 실제 있죠. AIS 정보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긴 해요. 네. 하필이면 왜 사고 났을 때 그랬을까? 네. 그런데 요 사라진 구간 사이에 정보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감독님이. 어떻게 찾아냈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을 수직으로 세워서 저번 시간처럼 보겠습니다. 요 사고 구간이 사라진 구간입니다. 35초입니다. 굉장히 이거 오해 없으시라고 이 질문이 있었고 말씀드렸는데 배 축척하고 이 지도상의 기록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 축척 그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배가 146m니까 몇 척이냐 이렇게 재도 정확한 거리가 나오게 지금 축척으로 해놨다는 걸 꼼꼼한 거 인정하고요. 네, 말씀드립니다. 꼭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질문이 자꾸 와갖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AS 정보로 요 구간 안에 데이터 한 개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 화면은 사건 발생하고 나서 최초로 뉴스타파에서 VTS에서 얻어온 관제 화면이에요. 요게 세월호의 항적이고요. 예, 여기 보시면 근데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게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데 8시 50분 11초예요. 시간이. 예, 시간이 이건 누구나 봐도 8시 50분 11초. 그러니까 누락 구간의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죠, 이거는. 이미 네, 이 시간대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상하게 진도 VT에서 나오는 자료는 이상하게 한 1분쯤 꼭 늦어요. 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나요? 예.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유를 그런 것 전혀 같다.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비교하다 보니. 예, 그래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시간에 오차가 있나 이걸 알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이제 썼냐면 추정을 이게 혹시 49분 거 아닐까 추정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되게 이걸 보자마자 약간 이렇게 막 가슴이 뛰었던 게 뭐냐면 지금 화씨 134잖아요. COG 값이 134.8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혹시 이게 손실 구간에 데이터가 혹시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덤으로 보너스로 위도 경도도 있는 거예요. 요 위도 경도가 중요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위도 각도는 경도. 계속 왔는데 위도 경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위도 경도를 찍어보지 않았겠어요, 감독님이? 네. 아, 일단 그 교차 검증으로 제가 뭘 했냐면 찍어도 봤고요. 여기가 어디지 하고 확 찍어보지 않았어요? 김샜어. 하여튼 그 전에 제가 교차 검증 삼아서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오플라이인가요? 이름이? 오플라이 18호라고 좌측 하단에 아마 여기요, 배가 요 보이실 배. 거예요. 예, 다음 장을 넘기시면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찾기 위해서 검증했는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배입니다. 오플라이어 나오는 배. 이 그래픽은 요게 하나하나가 다 배거든요. 예. 요 배. 생각해보세요. 이 배들이 저 위치에 있을 때의 시간만 안다면 네. 잘못된 시간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간단하잖아요. 오플라이어가 이 위치에 있을 때가 50분이냐, 49분이냐, 49분이냐. 48분이냐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플라이호의 18호에
각도기를 재고 이보다 더 세분하게 했는데 쉽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각도기 엎어놓고 했는데 저 실제로는 막 CAD로 10등분 해갖고 이렇게 알았어 이제.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기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했더니 각도기로 하니까 얘가 이제 이 동거차도 하단에 갈 때 AIS 정보를 보니까 이게 마침 있었어요 또. 가보니까 해외 AIS 데이터에 8시 49분. 오플라이호의 AI 정보를 이제 구한 거예요 또. 네, 갔더니 오플라이호에 8시 40분 9초에 그 경도가 얘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알았어요. 걔보다 한 3, 4초 뒤 정도겠다라는 정밀함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게 이해하셨죠? 됐어요. 이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8시 49분 9초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아 역시 또 1분 정도가 오차가 생기는구나 하고 1분이 오차가 생긴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확인하고 그래서 아까처럼 위도 경도를 이제 희망을 품고 네.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다 찍어서 찾아봤습니다. 그 빨간 게 위도경도를 찍었더니 여기가 나온 거예요. 예, 바로 그 구간에 손실된 데이터였습니다. 정부가 없다고 했던 구간에 이 위도 경도 정보를 가지고 위치를 찍어 봤더니 네. 여기더라는 거죠. 없어졌다고 하는 구간에. 네. 바로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없어져 갖고 새로 나타난 첫 데이터보다 몇 초 전이더라 라는 건 이제 알게 된 거죠. 요 없어진 구간에 있던 정보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때 COG 값도 나와버린 거죠. 134도라는 게. 앞에서 줬잖아요. 134.8도. 그러니까 이 배가 급변침을 하기 직전에 위치와 COG 값이 나온 거죠. 속도하고 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파란색은 정부가 발표한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해외 AIS 데이터고요. 그 포인트 있잖아요. 동그라미. 이것은 정확하게 그 좌표상의 정확한 지점입니다. 네. 그리고 축적 그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가 나오는데 보면 굉장히 짧다는 거 보이시죠? 배 반척 길이. 좌표를 넣으면 정부에서 위도 경도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 새로 얻은 잃어버렸던 그 AIS 데이터의 위도 경도와 정부의 위도 경도를 넣으면 거리를 딱 계산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거기다 딱 넣어보니까 68.64m가 나와요. 그러니까 세월호의 반척 길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시간차가 8초입니다. 네. 8초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68.64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좌표 간 거리를 정확히 알 수 있었죠. 왜냐하면 좌표를 아니까 넣으면 거리가 그냥 툭 나와요. 그렇죠. 네. 자동으로 나오죠. 네, 자동으로도 나오고 여기 보면 COG의 각도차도 있죠. 줬잖아요. 그 정부도 저한테 줬어요. 네. COG가 정부가 준 값은 146.7도고 새로 찾은 COG 값은 134.8이란 말이에요. 네. 헤딩 값의 차이 갖고 구하기도 하지만 COG 각에 조금 전에 그 진입하던 그 코스의 각도로 실제 그 트랙의 각도로도 각도차를 볼 수 있거든요. 약 12도 정도가 차이 나는 거죠. 요 짧은 시간 차이. 예, 12도 정도 나요. 11.9도. 이렇게 하면 뭐가 구해지게 되냐면 시간이 아까도 49분 9초에서 조금 빠지겠구나를 알았지만 보세요. 우리가 차를 볼 때 거리를 알아요. 그리고 속력도 알아요. 17.4노트에서 17.1노트로 변했잖아요. 그럼 평균 속력으로 워낙 거리가 짧으니까 금방 가는 거리잖아요. 네. 나눠보면 평균 속력은 시간이 거의 정밀하게 나와요. 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1초당 이 배는 1.49도를 돌았다는 게 나온 겁니다. 네. 여기 따라왔죠? 자, 그 다음. 예. 1초당 1.5도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선장님이 딱 보세요. 1초당 1.5도 하면서 눈이 휘둥그레지세요. 선장님이. 네. 선장님은 그래요. 우리는 1초당 1.5도 돌았나 네. 보다 그러는데 네. 그분들한테 다른 의미죠. 왜 그러냐면 1초당 1.5도는 그분 사실 1000마디가 그랬어요. 전타 놓네? 1000마디가. 전탄하는 건 끝까지 돌렸다는 거지. 예, 깜짝 놀랐어. 다 많이 돌렸네? 그러면서, 전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건 뭐 20도, 25도 이상 돌린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왜 초당 1.5도가 빠르냐, 빨리 확 회전하는 속력이냐, 선의 속도냐 보면, 길게 설명할 필요 없어, 이거는. 이건 설명할 필요 배들은 없겠죠? 초당 1도, 1초당 1.3도, 1초당 1.8도. 작을수록 좀 많이 돌죠? 네. 초당. 최대 돌 때. 네. 그러니까 거의 최대에 가깝게 뭔가 배를 돌렸다는 얘기죠, 이게. 탈을 많이 넣었다는 거죠. 예,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전문가 분석을 하고서 제가 정리한 건데 뭐냐면
이 밑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이건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정보인데 이제 설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아까 기억하시잖아요. 미리 탈을 돌려놔야지 자동차랑 틀리다. 선박은. 그러니까 보면 그분이 이제 이쯤일 거야 하면서 이렇게 딱딱 계산을 해보시더니 뭐라 하면 배 길이로 보세요. 그분들은. 현장 실무를 하신 분이. 네, 선장님 같은 분들은 배 몇 척 길이 전에 탈을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더라고요. 배 길이로. 그러시면서 처음 계산하시는 게 여기서 49분 5초에 1초당 요만큼 돌려면 1.5도 정도의 속도로 돌 정도가 되려면 야 여기겠다 하시면서 찍어주신 부분이 48분 15초에서 48분 37초 사이 배 오. 3척, 4척 그때 이미 최소 25도 이상 25도 탈을 돌려놔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한 20도에서 25도 하여튼 최소 하여튼 20도 이상은 탈을 더 돌려놔야 돼. 아까 처음 나온 게 15도였잖아요. 이제는 25도까지 가고 있습니다. 맥시멈 최소가.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린 게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좌로 갔다 우로 간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이렇게 네. 갔다고 배가. 그대로 잘 나오고 있잖아요. 좌로 갔다 여기서 좌회전 안 꺾고 우로 가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막 물살이 셀 때 왼쪽으로 밀려서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여기서 이렇게 틀려면 물살에 떠밀려서 배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죠? 예. 이렇게 배를 이만큼 떠밀리게 할 물살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평온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본다면 이 지점쯤에서 좌타를 먼저 돌린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왼쪽으로 네. 좌타를. 요 밑에 맨 하단 네. 좌타를 이쯤이나 이쯤에서 먼저 그 전이나 넣고 여기서 좌타를 먼저 가다가 넣고. 좌타를 넣어놨다가 좌로 배가 쓱 돌 때 관성역에서 좌로 갈 테니까 이때 오른쪽으로 타를 25도 이상 꺾었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선장님의 해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 방향을 가던 138도에서 뭐 145도로 변침한다 뭐 그런 어떤 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여기서 탈을 갖다 20도 혹은 최소 20도, 25도 이상을 탈을 전타에 가깝게 넣어버린 거예요. 이 시점에.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관성으로 조금 똑바로 가다가 좌로 이렇게 미끄러져 가다가 배는 이제 탈을 먹으면서 오른쪽으로 급격히 꺾어지면서 바로 이 시점에 49분 5초에서 140도를 아마 통과하는 지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140도를 통과하는 지점에 거의 각속도가 전타에 가깝게 초당 1.5도로 무섭게 돌아가는 속력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좌로 꺾었다가 다시 우를 거의 전타에 가깝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변화가 없어진 시간 안에 이루어졌다는 요 거네요. 구간 안에 그게 있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예. 우리가 좌로 꺾었다 우로 꺾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하는 게 없다고 하는 35초 구간 어딘가에 걸쳐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지금. 그걸 종합해서 배가 간 궤적을 보자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크게 꺾였는데 이 오른쪽으로 꺾이는 것은 이미 여기서 넣었다는 거죠. 조금 앞에. 네. 48분 요 사이 37초. 15초와 37초 사이 사이에. 여기 어디서 넣었다는 네. 거죠. 네. 네, 여기서 미리 이미 넣어놨어요. 네. 배가 이렇게 꺾인 것은 여기서 넣었고 네. 네. 그때는 그러니까 좌타를 넣은 거는 그 전이겠네요. 그 그러면. 전이죠. 네. 밑에 네, 어딘가 맞아요. 있겠죠, 네. 또. 그래서 그 전부터 네. 왼쪽으로 쭉 가고 있다가 저 지점에 꺾은 다음부터 서서히 오른쪽으로 돌기 그렇죠. 시작하죠. 그렇죠. 그 분석 결과 말씀드린데 좀 허무한 결과인데요. 그 제가 전에 만났던 항해사 분과 이번에 만난 분도 비슷한 얘기인데 우회전 변침 지점이잖아요. 다 말했지만 가다가 제주도로 꺾는 지점이거든요. 근데 우회전 지점에서 왜 좌회전을 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왜 한 번 좌로 꺾었다 갔는지. 네. 자기는 이유를 알 수 없다. 도무지 알 수 없다. 그리고 138도잖아요. 얘가 138도로 가다가 145도로 변하려면 소각도로 돌려야 되잖아요. 7도만 돌리거나 10도 이내로 돌려서 갈 수 있는데 왜 좌로 꺾어서 134도 가까이 가서 간 상태에서 우로 그렇게 많이 탈을 돌렸는지 자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건 사적으로 말씀하신 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건 미친 짓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계셨던 해양대 교수님이 동의하지 않거나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었나요? 이런 결론 중에. 아니 타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타가 많이 꺾였다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진 않았다는 거죠. 갈릴 수가 없죠. 왜냐하면 1초에 1.5도로 도는데 이건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35초의 누락 구간 중에 하나 찾아내가지고 여기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그러면 초당 돌아가는 각도가 1.5도에 가깝네? 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문제제기 없었어요? 교수님이? 없으셨습니다. 왜 없었어요? 오케이. 어, 여기까지의 결론은 그러면 이 배는 의도적으로 크게 회전을 한 흔적, 그죠? 바람, 조류의 영향이 아니라 그게 분명히 나타났고, 그리고 세도 차단한 값 때문에 배가 좌초되기 전에 초당 1.5도의 각도로 돌아가는 게 발견됐고, 그렇다는 얘기는 미리 이 배를 핸들을 타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냥 핸들을 합시다. 핸들을 그 방송에 나온 것처럼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선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5도 살짝 돌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돌렸다. 예, 미리가 중요하죠. 예, 미리. 저는 배는 돌리면 바로 도는 줄 알았거든요. 미리 돌렸다는 건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배가 그 방향으로 가도록 하려면 미리 그만큼 돌렸어야 된다. 실수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발견된 것은 HDG 값을, 정부가 발표한 HDG 값을 믿을 수 없다. 그건 틀렸다라는 게 명백해졌잖아, 이번에. 근데 그게 미리 돌린 게 아니라면 다른 외부적인 요인, 조류는 아까 아니라고 했고 뭐 어떤 충돌? 다른 그 충돌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꺾어짐 현상으로 그것도 설명할 수는 하나 없나요? 말씀드리면 조류 말씀하시는 분들이 좌로 간 거에서 조류설을 많이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류 때문에 왼쪽으로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조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일로 오고 있어야 갔어야 되는 되잖아요. 거죠. 네. 근데 지금 꺾여갖고 가는 건 조류를 이기면서 초당 1.5니까 이건 뭐 조류건 뭐건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이 빠른 회전 속도는. 네, 그러니까 이- 좌로 간 게 조류라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오른쪽으로 확 꺾인 게 여기서 만약에 조류가 네. 세게 와서 예를 들어서 네, 조류가 세게 왔거나 혹은 다른 외부적인 만약 충격이 근데 있어서 확 그렇게 꺾였으면 설명이 되려면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갈 때는 조류가 오른쪽에서 와서 배를 왼쪽으로 밀어냈다가 네. 돌 때는 갑자기 조류가 바뀌어서 위에서 여기서부터 아래로 배를 치는 굉장히 우연히 계속 그것도 연속돼야지. 엄청난 속도의 조류여야지 배가 자기가 돌린 것보다 확 돌아가겠지. 조류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이것이 뭔가 충돌일 수도 네. 있고 다른 요인일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알 수도 거예요. 없고 정부에서 발표된 바도 없잖아요. 네. 지금 이 데이터 값으로 보자면 어쨌든 탈을 살살 돌렸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획 돌렸고 마지막 사고 지점에서도 미리 획 돌린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 값이 나온 거죠. 네. 근데 그럼 여기서 남는 문제는 그럼 LCD 값이 왜 틀렸냐예요. 그죠? 왜냐하면 감독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날 드디어 정부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둘라의 사진과 명백한 HDD 값이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네. HDD 값 틀렸으니까 그럼 우리가 의심한 대로 누군가 만졌다. 라고 결론을 내려고 하는 찰나 감독님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막 전화하고 해가지고 이런 결론을 얻은 다음 날 이 헤딩값 여기가 초당 14도가 돌아가고 마이너스가 아까 주황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마이너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검경 합동수사부의 갑자기 감독님이 이 사실을 여러 전문가들 막 전화하고 만나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파악하고 오케이 이게 LCD 헤딩값이 틀렸구나라는 걸 알아낸 다음날 기사가 났어요. 예, 발표가 이렇게 헤딩값이 이상한 건 나침판의 이상이랍니다. 네, 자이로스 컴퍼스 나침판이 회전할 때 급회전할 때 쇼크를 먹어서 고장이 난 것 같다. 이렇게 그 묘수를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까지 선장들이 제대로 운행했다라고 검경수사본부에서 결론을 내린 거는 헤딩 값을 보고 결론을 내린 건데 그러면 그게 완전 뒤집어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래서 그걸 다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몇 초요?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충격을 좀 먹은 것 같다라고 기사를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일시적으로 충격을 먹어서 요 어디 구간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파파이스에서 이제 문혁식 선장님 구간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장난 구간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이 49분 13초부터의 구간은 이게 다 헤딩값을 버려야 되는 사태가 아마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저는 되게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요 없다는 구간의 이전 구간, 따로 놀던 헤딩값과 COG 그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설명하실지. 그 이렇게 J자로 도는 그 구간에서 어느 구간인 건가요? 그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주황색 있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도는 오른쪽 우측면, 여기가 쇼크를 먹었대요. 네. 여기. 뭐 세차 운동에 의한 무슨 자이로스코프의 자이로 컴퍼스에 뭐라고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요. 그러니까 딱 사진이 찍히는 그 시점이네요, 그러면. 하여튼 여기 요 구간, 그러니까 역으로 요 구간. 돌고 주황색 근데 구간. 여기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아직은 거기에 얘기 대해서 안 말 하셨는데 했어요? 저쪽도 아마 폐기해야 되지 않을까. 저쪽도 컴퍼스 나침판이 고장 왜냐면 났든가. 지금 감독님이 얘기한 건 이 사진에 의해서 이 구간도 틀렸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요 구간이 틀렸다고 그랬는데 뭐 세차 운동이라는 건 돈다는 거 아니에요. 배가 돌았기 때문에 급격하게 돌아서 나침판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일시적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일시적이라는 문장을 본 것 같아요. 네. 예, 그렇다면 이제 일시적이 아닌 거죠. 저 위까지 계속. 아니 근데 이게 회전할 때 방향을 가르치려고 있는 게 나침판이에요. 그런데 회전했다고 나침판이 고장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우리는 자이로스코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 그래서 감독님이 다음 시간에는 전 세계에 있는 자이로스코프 제작사에게 문의해서 배가 돌다가 갑자기 자이로스코프가 미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정부가 말했듯이 자이로스코프가 일시적으로 미쳤느냐 아니면 그 데이터를 누군가가 손을 댔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남은 거죠. 그런데 자이로스코프가 그런 식으로 배가 돌다가 갑자기 뿅 고장난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없으면 우리는 HDG 값이 누군가 선봤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기 일보 직전인 거죠. 자, 이건 뭡니까? 정상면 실장. 챕터 3이 또 있나요? 이건 아, 별게 이거는- 아니라 업그레이드입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야죠. 저번에 것도 약간 자막 틀린 것도 있고 그래갖고요. 이제 새로 초당 1.5도가 돌았다는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회전 반경 길이가 짧아졌어요. 자, 정부 발표로는 이렇게 돌았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새로 나온 데이터를 봤더니 이렇게 돌았다는 겁니다. 반경이 이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비교해서 보여준 거예요. 오케이, 이해했죠? 급하게 돌았다는 거죠. 급하게 돌았더니, 그러니까 요만큼의 반지름이냐, 이만큼의 반지름이냐, 324m의 반지름하고 2kg가 넘는 반지름이 있는 거죠. 네. 그 두 개를 그래서 지난번에 공식에 넣어서 했더니 6, 7배 차이가 나더라. 네. 자, 이거를 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배 한 번 몰아본 적이 없는 배 한 번 몰아본 적이 없고 수사권도 없는 감독님이 찾아야 되는 거냐고. 검경은 6개월간 뭐 한 거냐고. 저는 수사권, 기소권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독님이 조사단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월호?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건 사실 꼼꼼함과 노력만 있으면 아마추어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을 모든 자료에 접근 가능한 검경이 찾지 못했거나 찾지 않았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못하면 무능한 거고 안 왔으면 이유가 있는 거죠. 그쵸? 감독님? 예. 그럼 자이로스코프 3탄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아니, 혹시 요거 방송 나간 다음에 예. 뭐 수사본부에서 뭐 반론이 오거나 해명이 오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아까 그거 말고? HDG 말고? 전혀 없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감독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적이 없고, L 정보가 제대로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구간에. 외에는 없어요. 그냥 수신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죠. 예, 네. 지금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게 특이한 현상 아니다. 이런 네. 말은 이제 덧붙이고 실제 있죠. AIS 정보가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다고 하긴 해요. 네. 하필이면 왜 사고 났을 때 그랬을까? 네. 그런데 요 사라진 구간 사이의 정보를 하나 찾아낸 거예요. 감독님이. 어떻게 찾아냈냐? 일단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거
조금 전에 보셨던 것을 수직으로 세워서 저번 시간처럼 보겠습니다. 요 구간이 사라진 구간입니다. 35초입니다. 굉장히 이거 오해 없으시라고 이 질문이 있었고 말씀드렸는데 배 축척하고 이 지도상의 기록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그 축척 그대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배가 146m니까 몇 척이냐 이렇게 재도 정확한 거리가 나오게 지금 축척으로 해놨다는 걸 꼼꼼한 거 인정하고요. 네, 말씀드립니다. 꼭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질문이 자꾸 와갖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들이 AIS 정보로 요 구간 안에 데이터 저 위치에 있을 때의 시간만 안다면 네. 잘못된 시간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네. 간단하잖아요. 오플라이호가 이 위치에 있을 때가 50분이냐, 49분이냐, 49분이냐. 48분이냐를 찾아내면 되는 거지.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오플라이호의 18호에 각도기를 재고 이보다 더 세분하게 했는데 쉽게 보여드리려고 그냥 각도기 엎어놓고 했는데 저 실제로는 막 CAD로 10등분 해갖고 이렇게 알았어 이제.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각도기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확인을 했더니 각도기로 하니까 얘가 이제 이 동거차도 하단에 갈 때 AIS 정보를 보니까 이게 마침 있었어요 또. 가보니까 해외 AIS 데이터에 8시 49분. 오플라이호의 AI 정보를 이제 구한 거예요 또. 네, 갔더니 오플라이호에 8시 49분 9초에 그 경도가 얘하고 거의 유사하다라는 거 알았어요. 걔보다 한 3, 4초 뒤 정도겠다라는 정밀함까지 무슨 얻게 얘기인지 됐어요. 이 위치에 있을 때 시간을 확인해 봤더니 8시 49분 9초라는 거지.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 한계를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이 화면은 사건 발생하고 나서 최초로 뉴스타파에서 VTS에서 얻어온 관제 화면이에요. 요게 세월호의 항적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근데 찾아내기가 힘들었던 게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은데 8시 50분 11초예요. 시간이. 네, 시간이 이건 누구나 봐도 8시 50분 11초. 그러니까 누락 구간의 데이터가 아닌 거예요. 사고가 난 이후 시간이죠, 이거는. 이미 네, 이 시간대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상하게 진도 VT에서 나오는 자료는 이상하게 한 1분쯤 꼭 늦어요. 네.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들었나요? 네.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유를 그런 것 전혀 같다. 모르겠어요. 데이터를 비교하다 보니. 네, 그래서 다시 또 어느 정도 시간에 오차가 있나 이걸 알고 싶어서 어떤 방법을 이제 썼냐면 추정을 이게 혹시 49분 대가 아닐까 추정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되게 근데 그 중에 AIS 정보를 하나 찾아냈어요, 또 감독님이. 하나 찾았습니다. 하나. 여러 개는 아니고 딱 하나. 지금까지 얘기는 배가 이렇게 됐는데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다. 이 35초간은.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이상하게 생각했던 건 정전도 아니고 AIS 장치가 꺼진 것도 아닌데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더 이상 정부에서는 이게 어떻게 된 거라고 발표한 적이 없죠. 한 번도. 그러면 그 35초 구간만 분실된 거죠.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기록하지 않았거나 네. 기록된 걸 삭제했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고장도 나지 않았고 정전도 아니니까. 삭제했거나 자,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수신이 제대로 안 됐거나. 수신이 제대로 안 돼.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됐거나 누군가가 뭘 조작했다거나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인정. 이걸 보자마자 약간 이렇게 막 가슴이 뛰었던 게 뭐냐면 지금 화씨 134잖아요. COG 값이 134.8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 혹시 이게 손실 구간에 데이터가 혹시 아니야? 그래서 거기다 덤으로 보너스로 위도 경도도 있는 거예요. 요 네. 위도 경도가 중요합니다. 네, 이게 중요해요. 위도 각도는 경도. 계속 얻는데 위도 경도 찾아내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위도 경도를 찍어보지 않았겠어요, 감독님이? 네. 아, 일단 그 교차 검증으로 제가 뭘 했냐면 찍어도 봤고요. 여기가 어디지 하고 확 찍어보자. 아, 김샜어. 하여튼 그 전에 제가 교차 검증 삼아서 한 가지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좌측 하단에 오플라이인가요? 이름이 오플라이 18호라고 좌측 하단에 아마 여기요, 배가 보이실 요 배. 거예요.
예, 다음 장을 넘기시면 제가 어떻게 이 시간을 찾기 위해서 검증했는지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게 배입니다. 오플라이어 나오는 배. 이 그래픽은 요게 하나하나가 다 배거든요. 예. 요 배. 생각해보세요. 이 배들이